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 격동의 시대로 함께 떠나볼 시간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사 후에 여러 제국들 틈바구니에 낀 유다 왕국의 운명, 그리고 또 한편으로 거대하게 부상하던 로마 제국, 이 두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흥미로운 시대죠. 당시 유다가 그 헬레니즘 제국들 아래에서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또 어떻게 저항했고, 결국에는 로마 영향권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지, 그리고 그 로마는 또 어떻게 그렇게 커졌는지, 핵심적인 흐름이랑 좀 재미있는 지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 사건들이 막 얽혀 있어서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유다는 참 힘들었죠.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하고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왕조, 이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했잖아요. 네, 맞아요. 처음에는 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지배를 받았죠. 네. 근데 이때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문화 정책이 좀 눈여겨볼 만해요. 1세도 때는 알렉산드리아의 그 유명한 대도서관, 학문의 중심지를 만들려고 했고요. 아, 네네. 그리고 그의 아들 필라델포스 왕 때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그 70인역이 나오거든요. 아, 70인역. 이게 정말 중요한 번역이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당시 국제어가 그리스어였으니까 이 번역본 덕분에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유대 사상을 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나중에 보면 기독교 확산에도 진짜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와, 그냥 번역이 아니라 정말 큰 역할을 했군요. 그런데 기원전 한 167년쯤 북쪽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왕조가 유다를 차지하면서 상황이 확 바뀌죠. 네, 급변합니다. 특히 그 안티오코스 4세, 이 사람이 문제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그리스 신상을 세우고 막 절하라고 강요하고. 이야, 종교 탄압이 정말 심했네요. 성전 재물까지 약탈했다고요? 네, 아주 그냥 막무가내였죠. 이런 폭압에 맞서서 제사장 가문의 마카비 형제가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이게 바로 마카비 혁명이죠. 아, 그 유명한 마카비 혁명. 네. 한 3년 정도 치열하게 싸워서 결국에는 시리아 군대를 몰아내고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는 데 성공합니다. 이야, 정말 대단하네요. 종교적인 신념으로 그 거대 제국에 맞섰다는 게. 기원전 164년에 성전을 정화하고 메노라라는 그 촛대에 불을 밝혔는데 네. 하루치 기름밖에 없었는데 8일이나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그 기적 이야기.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하누카, 우리말로는 수전절이라고도 하죠. 아, 하누카 들어봤어요. 성전 봉헌하고 또 독립을 되찾은 걸 기념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명절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게 이 하누카가 유대력으로 12월 25일에 시작하거든요. 12월 25일이요? 네. 근데 기독교에서는 로마력으로 12월 25일을 예수님 탄생일로 기념하잖아요. 시기적으로 딱 겹치는 거죠. 와, 신기하네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뭔가 의미가 있는 걸까요? 글쎄요, 종교적인 해방이나 중요한 사건들이 비슷한 시기에 기념되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해요. 오래된 계절 축제의 영향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날짜 자체가 뭔가 상징적인 힘을 갖게 되는 걸 수도 있고요. 흥미롭네요. 아무튼 이 마카비 혁명으로 유다가 하스몬 왕조 아래서 잠시 독립을 맛봤는데 이게 또 오래가지는 못했죠. 그러다가 기원전 64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게 점령당하면서 다시 속국 신세가 됩니다. 아, 결국 다시 로마의 지배 아래로. 네. 근데 로마가 여기서 좀 더 유대인들의 반감을 산 게 유대인이 아닌 헤롯이라는 사람을 유대의 왕으로 임명해버린 거예요. 아, 헤롯 대왕 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었군요. 그렇죠. 에돔 출신이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엄청 상하는 거죠. 굴욕감을 느꼈고 이때 로마에 협력했던 인물로 성경에 삭개오가 나오잖아요. 네, 세리장 사개오. 근데 이 삭개오라는 이름이 원래는 뭐랄까 민족 지도자나 독립운동가에게 붙이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네, 정말요? 그 이름이? 네. 근데 로마 시대에는 로마에 빌붙어서 동족의 피를 빠는 세리의 대명사처럼 쓰이게 된 거죠. 참 이런 정치적인 격변기에 이름이나 상징의 의미가 이렇게 극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예시 같아요. 아,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자, 그럼 유다를 속국으로 삼은 로마.
이 로마는 대체 어떻게 그렇게 강력해졌을까요? 로마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뭐 건국 신화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로물루스 레무스 형제 이야기? 네, 늑대전 먹고 자랐다는. 그렇죠. 초기에는 북쪽에 있던 에트루리아 문명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로마 시민의 상징인 그 토가 있잖아요. 그것도 원래 에트루리아에서 유래한 거고요. 아, 토가가요? 네. 그러다가 로마는 왕정을 끝내고 공화정을 세우죠. 사회는 크게 귀족, 파트리시안이라고 부르는, 그리고 평민, 플레비안 이렇게 나뉘어 있었고요. 귀족과 평민. 네. 두 명의 집정관하고 원로원이 통치를 했는데 이 두 계급 간의 권력 다툼 그리고 타협, 이 과정 자체가 로마 공화정 발전의 핵심 동력이었어요. 그래서 제2의 로마 건국자라고 불리기도 해요. 아, 카밀루스. 그리고 로마 특유의 교육열, 이것도 강대국 성장의 중요한 밑거름이었죠. 교육열이요? 로마도 교육열이 높았군요. 네, 상당히요. 그럼 로마가 이제 지중해 패권을 잡는 과정에서 가장 큰 라이벌, 역시 카르타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북아프리카의 강자 카르타고. 기원전 264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포에니 전쟁이라는 큰 전쟁을 벌이게 되죠. 포에니 전쟁. 특히 2차 전쟁 때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 정말 유명하잖아요.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그 험준한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로마 본토를 위협했으니까요. 아, 진짜 영화 같은 장면이죠. 코끼리를 데리고 알프스를 넘다니. 네, 정말 로마를 거의 멸망 직전까지 몰고 갔어요. 그런데 로마에도 뛰어난 장군이 있었죠. 스키피오. 스키피오. 네, 스키피오가 오히려 한니발이 없는 카르타고 본토를 공격하는, 어떻게 보면 역발상이죠. 그런 전략으로 맞서서 결국 자마 전투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아, 자마 전투. 여기서 승부가 갈렸군요. 그렇습니다. 이 승리로 로마는 지중해의 패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돼요. 제국으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한 거죠. 지중해를 장악했다는 건 그 무역로를 다 손에 넣었다는 뜻이겠네요. 그렇죠.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되는데 여기서 아까 잠깐 이야기 나왔던 거랑 연결되는 게 있어요. 아, 뭔가요? 카르타고인들의 조상이 페니키아인들이잖아요. 네, 페니키아. 그 페니키아인들의 도시 중에 두로라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가 아주 최고급 자주색 염료로 유명했어요. 아, 그 자주색 염료? 네. 뿔고동 수만 개를 잡아야 겨우 조금 얻을 수 있어서 엄청나게 비쌌다고 해요. 솔로몬 왕도 그 염료로 물들인 옷을 입었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그런데 로마가 지중해 패권을 잡으면서 이 귀한 염료를 거의 독점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로마 황제의 상징, 로얄 퍼플이 되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그 보라색 옷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카르타고와의 전쟁 승리, 그리고 페니키아의 염료 기술, 이런 게 다 얽혀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들판의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하신 말씀 있잖아요. 그 배경에는 바로 이런 어마어마하게 비싼 자주색 옷 같은 사치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야, 정말 흥미로운 연결고리네요. 자, 오늘 저희는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유다가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떻게 정체성을 지키려 했었고 또 잠시 독립을 이루었다가 결국 로마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그 로마가 카르타고와의 정말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지중해 세계의 지배자로 떠오르는 과정을 따라가 봤습니다. 역사의 큰 물결하고 또 이런 흥미로운 세부 사실들이 막 서로 얽혀 있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었네요. 네, 특히 그 마카비 혁명에 남긴 짧았던 독립의 기억, 그리고 로마 지배하에서의 경험, 이런 것들이 이후 유대 공동체의 정체성이나 역사에 계속해서 아주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당신께서는 이처럼 외세의 지배와 또 독립을 향한 열망, 이 계속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한 공동체의 정체성이나 미래는 과연 어떻게 서로 엮여가고 또 변화해 가는지,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